네, 정부로 따지면 세일즈 외교,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정책 모멘텀이 그렇죠. 될 수 있을 이 외교 순방과 또 외교 관련 소식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취재를 하실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마련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 네옴시티에서 테슬라,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진짜 많이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좋아하는 테마를 정부에서 저희가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테마를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네옴시티 그리고 뭐 기가팩토리 테슬라 얘기도 나왔고 그럼 그 타자는 뭐냐? 다음 타자는 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기자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취임을 하고서부터 이제 경제와 관련된 아젠다들, 이제 현안들을 잘 챙겨 나가겠다. 이제 좀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겠다라는 이제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8월에는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빌 게이츠 하면 이제 MS의 의장이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데, 다만 요 빌 게이츠의 방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제 이슈였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인 의미는 좀 없었고요. 본격적인 경제적인 협력 그리고 글로벌 세일즈 외교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빈살만 이제 이번 달에 방한을 했었었죠. 해서 40조 원에 달하는 이제 경제 관련된 MOU를 맺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옴시티와 같은 이제 글로벌 또는 이제 사우디 경제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한국에서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갔습니다. 이게 큰 화제가 되었었고, 이번엔 또 이제 일론 머스크입니다. 바로 이제 테슬라의 CEO이자 이제 스페이스X의 창업자죠. 이 일론 머스크와의 화상 면담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좀 측면에서 협업을 바란다,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직접 교감을 했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이번엔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과 한번 어떻게 좀 더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오늘입니다.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대통령이 방한을 했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밤 아프리카의 밤이라는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해서 아프리카와 이제 대한민국의 이러한 이제 경제적인 교류, 이제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보겠다라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중동과 미국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경제적인 협력 그리고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목표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23일 날은 제1차 수출 전략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를 했고요. 이 역시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 먹거리가 수출 중심이다 보니 이러한 수출 역량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걸 지원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 수출 자체는 올해도 많이 늘어났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환율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수입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수입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좀 확대가 되었다. 이게 지금 점검의 핵심 내용이고요. 이번 회의의 자료들을 제가 직접 한번 살펴봤는데 아프리카나 이제 미국, 이제 유럽 등 이제 각 지역별로 대륙별로 나누어서 추가적인 전략을 세우고 미팅을 해나가겠다. 이런 방침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도 외교고 동시에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외교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정부를 평가하는 항목에. 요즘 세일즈 외교가 정말 적극적으로 다양한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와 만난 것이 가장 인상적인데 실제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유치 전담반을 구성하겠다. 정말 테슬라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공장 짓고 실제로 활동하고 할까요? 네, 뭐 기가팩토리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도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고 실제로 체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테슬라는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요. 자, 이러한 테슬라가 이제 한국에서의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국내 증시 시장에서도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국내 투자자 일부들은 이제 이러한 이제 테슬라의 주가에 한국과의 협력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도 내비쳤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주목도가 있었던 이슈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가팩토리의 추가 결정 그리고 이제 투자 결정을 했던 발표가 아니라
잘 검토를 해보겠다 정도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머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의 화상 면담은 원래는 지난번 G20 때문에 발리를 찾았을 때 거기서 비즈니스 20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원래 이제 머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머스크 CEO가 불참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미뤄진 끝에 23일 날 화상 면담을 했던 것이고요. 자, 기가팩토리가 사실 이제 테슬라의 생산 공장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이제 미국에 2개, 중국에 하나, 그리고 독일에 하나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아시아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시아 쪽에 1개의 기가팩토리를 더 늘렸으면 한다라는 지금 발표를 했고 이게 연말 내지는 연초 즈음을 해서 지금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한 이제 유치쟁탈전 정도를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일론 머스크에게 대한민국을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진짜로 할 것인가 정도가 될 것이고 예.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이제 교두보를 열었다는 측면 정도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뭐 한마디로 이제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만들고 나쁘지 않은 뉴스인데 또 테슬라의 또 머스크 입장에서는 딱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한국이 것이냐? 우리가 또 테슬라의 머스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 꼭 와야 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뭐 그 속내를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머스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이제 핵심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에 하나로 검토하겠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자, 일단은 테슬라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의 부품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된 협업 같은 경우에도 국내 기업과 많이 협업을 하고 있다 보니 테슬라 입장에서 한국이 마냥 먼 국가는 아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공장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올해도 이슈가 있었죠. 중국 공장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셧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넘쳐나는 수요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수익과 이제 매출을 올리는데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폭스콘의 중국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공장을 베트남 등지로 옮기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머스크도 이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일종의 이런 공장들을 조금 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탈중국을 하기 위한 전략 또는 중국 외 지역에서의 이제 테슬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타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조도 강하고요. 사실 저임금 국가는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익을 마진을 최대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과연 한국이 최적합한 곳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머스크도 내부적으로 테슬라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자동차 회사인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경쟁자? 노조 리스크. 네. 노조 리스크죠.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우동규님도 툭하면 파업하는데 투자 안 할 거다. 그리고 저희 플로라님께서도 머스크가 그냥 립서비스한 것이다 라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직원 뽑으면 노조 만들겠죠. 노조 만들면 또 자동차 회사니까 파업을 세게 하겠죠. 만약에 뭔가 잘못했다고 쳐요. 일론 머스크가 아마 검찰 조사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죄인 취급하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프로토콜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일지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예전 MB 정권 때인가요? 기업 프렌들리 기업 프렌들리. 가겠다 네, 이랬는데 오랜만에 듣네요. 오랜만에 듣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예. 말씀하셨던 그런 장애물들이 그렇죠. 워낙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자분들께서도 좋은 뉴스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나한테 지금 확 와닿거나 정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뉴스인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기가팩토리 전담반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저희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국회나 혹은 정부에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뒤로는 에이 되겠어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뉴스만 만드는 거 아닌가, 뭐. 근데 이게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게 기업들의 그런 구조들, 한국 기업들의 이제 근본적인 좀 문제점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쉬운 일일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 자체가 좀 자유로운데 대신에 바로 이제 해고의 자유도 되게 높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기업들이 되려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창업을 하기 좋다라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뭐 이제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트업 단계 기업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한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을 풀어내는 거 그게 가장 큰 어려운 과제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게 그래서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기업이나 기관단에서의 이런 이야기에 힘이 실리는 것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규제들을 풀겠다.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불법적인 집회랑 이제 그런 파업들은 지양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톤을 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테슬라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한번 유치를 해보고 싶다. 또는 왜냐하면 이것도 정부의 성과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열려 있다라고 조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 이번 정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네옴시티에 이어서 한국 시장에 굉장히 커다란 그렇죠. 호재가 될 수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확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 이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테슬라는 지금 괜찮습니까? 주가만 보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래도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성장을 계속하고 싶다고 믿고 싶은 저 같은 투자자도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스코어로 잘하고 있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스코어부터 말하기 전에 그래도 상황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투자자들이 또 가장 사랑하는 이제 해외 주식입니다. 저도 뭐 많은 컨텐츠를 다뤘었던 게 바로 이 테슬라 이야기였는데요. 자, 올해만 해도 근데 테슬라 주가가 50% 이상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빠졌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보다도 투자자들은 언제가 저점이냐? 사실 이거가 제일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요. 자, 테슬라가 이렇다 보니까 PER이 원래는 31배까지 갔었는데, 이게 21년 초에는 200배까지 갔었는데, 이게 현재 31배까지 가면서 31배도 사실 높은 건데, 테슬라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지금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년 만에 최저가를 찍고 있는데, 테슬라가 뭐 액면 분할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러한 위기들을 타개하기 위한, 그리고 생산 공장을 확대하는 등, 그리고 실적 자체는 좀 나쁘지 않게 나왔었는데 이제 기대감이 워낙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웬만한 실적 또는 웬만한 생산량 가지고는 이제 이런 게 성에 안 차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리스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트위터 인수 이슈가 현재로서는 CEO 리스크로서 테슬라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자, 이제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이런 리스크까지 있으면서 사실 테슬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미국 경제 시장 전반의 위기가 테슬라도 피해갈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테슬라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관점을 봤을 때 미래 관점에서 조금 아쉬운 거 하나는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에서의 이제 전기차 점유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중국이란 나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제 중국에선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기존의 시장 1등이었던 테슬라가 굉장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줄여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가팩토리를 추가로 짓는 것 역시 중국 시장이라는 가장 거대한 시장이 만약에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공장을 늘려도 이러한 수요가 이제 그거를 충족하지 못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게 테슬라가 중국에서 현재 재고가 1만 6천 대 가량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게 1분기와 2분기만 해도 이제 휘발유 값이 이제 급등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며 이제 중국이라든지 여러 전 세계에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서 재고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중국은 특히 생산 자체도 막히면서 완전히 재고가 제로였는데 현재 3분기가 지나가고 4분기가 가면서 재고가 16,000대 정도 쌓이면서 앞으로 이런 재고 계속 늘어나고 중국 기업들이 선전을 한다면 테슬라가 계속 해왔던 성장세가
멈출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뭐 삼성전자가 비슷한 거죠.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간다 했을 때 야 이거 5만 전자만 되면 무조건 산다라고 했지만 역시 떨어지니까 이렇게 머뭇하는 것처럼 테슬라 역시 지금이 어찌 보면은 정말 사야 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머뭇거린 이유 바로 이러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대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시장과의 점유율이 점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근데 중국 시장의 특징은 뭡니까? 싼 것들, 싼 저렴한 거를 것들. 예, 싼 것을 많이 판다. 근데 테슬라는 1등과 2등의 어떤 경쟁력 점유율이 아니라 경쟁력 격차는 이미 이 정도가 아니라 1등과 2등의 격차가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압도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계속 업계 1등의 제품을 계속 만들 것이고 네. 중국은 싸고 좋은 물건들, 좋을까요? 싼 물건들을 계속 만들겠죠. 네. 이 벌어진 격차를 좁히긴 굉장히 힘들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 트위터 인수는 리스크가 아니라 앞으로의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막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가면서 지금 나중에 자율주행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미리 구축해 놓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노이즈, 이거는 개인의 어떤 쇼맨십 때문에 노이즈가 되는 것이고 기업 고유의 가치나 앞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리스크 그런 부분에서는 훼손이 되는 것이 없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이다. 바닥일 수 있다. 싸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앵커님 여기 한 번씩 얘기 들어봤으니까 앵커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200배에서 그 우려 때문에 30배까지 내려온 거죠. 내려온 거고 트위터를 인수했기 때문에 실제 트위터와 관련된 내지는 이제 트위터가 테슬라 품 아니면 머스크 품으로 갔을 때의 시너지를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뭐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게 기대이기도 하지만 또 우려이기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초격차 오케이. 근데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럼 중국 이외의 수요지에서 얼만큼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뭐 이를테면 인도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어서 아마 그래도 바닥은 잡아가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미국 주식이니까 혹시 주식 가지고 계세요? 테슬라 저 투자해보기도 했고 지금은 많이는 없고요? 아닌데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50%. 아 그러시구나. 한국 주식은 오히려 괜찮은데 테슬라 그래도 저는 가지고 갈 겁니다. 네. 자, 테슬라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와 관련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